안녕하세요, 수민더스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어제 오늘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유엔 사령부 관련한 건인데요. 그러니까 덴마크가 유엔 사령부에 참여하려고 했던 건데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반대했다. 그 다음에 유엔 사령부에 또 참여하려고 했던 이제 독일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불쾌한 어떤 의사표시를 했다. 이 2019년도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을 이제 미국이 유엔 사령부에 참가시키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도 약간 불편한 뜻을 비춰서 여기 미국이 포기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이제 문재인 정부가 유엔 사령부를 좀 기능을 억제시키려고 했었고 확대되는 거를 문재인 정부가 방해를 했었고, 이거가 이제 북한의 의도하고 또 중국의 의도하고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일종의 북한을 위해서 유엔 사령부를 위축시키려고 했다. 이런 취지로 지금 기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때는 맞았던 거고 지금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반대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이제 유엔 사령부를 좀 확대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2019년도에 거장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정분실하면서 이 문제를 몇 번 다뤘습니다. 이 유엔 사령부 문제. 이게 이제 평화선언, 또 평화협정, 종전협정 이런 것과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했던 유럽 방어,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서의 이제 대중국 방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맞물려서 돌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지금까지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사실은 그 이전부터죠. 박근혜 정부부터 일본하고 관계가 되게 불편했습니다. 물론 이명박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중국하고 약간은 좀 대외적으로는 견제가 필요했어요. 근데 중국이라는 국가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G20에서 자기들이 상의하고 화해하고 협력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은 실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합의도 하는 국가들입니다. 빅2니까. 그런데 그럼 겉으로는 왜 저렇게 투닥거려야 되냐? 그리고 이제 왜 다자안보 체제가 필요했냐?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는 러시아 봉쇄라는 측면 때문에 유럽 국가들한테 다자안보 체제 나토에 더 기여하라고 했고, 나토의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은 좀 덜 낼 테니까 유럽이나 이탈리아나 프랑스가 더 내라, 영국도 더 내라, 이렇게 트럼프가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켈이 그때 돈 더 내기 싫다고 막 뻗대고 이랬거든요. 그 GDP 1% 정도 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유럽 국가들이 그 정도도 안 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도 하여튼 호주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이제 다국적으로 대중국 봉쇄 시스템을 만드네 마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원인이 뭐냐면 돈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제 방위비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좀 줄이자 해가지고 트럼프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유럽한테 돈 더 내라, 그리고 여기도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동북아 지역에서도 시스템 만들어서 운영할 테니까 니들이 좀 돈 좀 더 내,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한국이 여기에 계속 끼어드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한국이 계속 여기 안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박근혜 정부 때는 그냥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던 거고, 문재인 정부 때는 국내 정치 때문에 반일이니 뭐니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업적이 워낙 없다 보니 대북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평화 선언한다고 또 미국의 정책에 부응하지 못했던 거고요. 근데 그런 두 가지 정치적인 배경을 깔고 이걸 분석을 하면 됩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뭐냐면, 한국전쟁 때 유엔 안보리가 이제 유엔군 파병을 지시했는데 이게 사실 공식적인 유엔군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처음으로 보낸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국제연합 만들고 나서 바로 한국전쟁이 생겨버렸고, 그래서 처음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야 자원자들 뭉쳐봐 이래가지고 보냈더니 한 16개 국가가 뭉쳤어요. 그래서 갔던 거고, 덴마크나 독일이나 일본은 이제 의료 지원이나 뭐 소해적 그러니까 소해를 해군으로서 전투에 참여했던 거는 이거는 공식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만 좀 대주고 보급 기지 역할을 했던 건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16 플러스 3인가 하는 국가가 있어요. 한 19개 국가쯤 되는데 얘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유엔군 사령부의 구성원입니다. 플러스 3은 미국이 그렇다고 끼워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애들이. 자, 그런 상황인데 이 유엔군 사령부 문제가 왜 또 불거지냐면 전시작전권 반환 때문에 이제 직무정부에서 자꾸 전시작전권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미국도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시작전권하고 평시작전권을 다 주게 되면 이게 한미연합사에서 이제 지휘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미연합사의 이제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하고 뭐 이렇게 구조를 한번 바꿨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협의해가지고. 근데 미국이 마지못해 그래 얘네가 그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말고 사령관 해라. 그래서 지상군 사령관 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실제로 뭘 했냐면 한미연합사의 규모를 확 축소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실제 엘리트 인력은 유엔군 사령부로 보내가지고 유엔군 사령부의 규모를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인 총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이 되는데 그게 어차피 미군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있고 그 밑에 한미연합사가 있고 미 8군이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왕에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는 나토라는 게 만들어져 있으니 그거를 활용해서 집단안보 체제를 하면서 미국이 이 지역에 쏘는 안보 비용을 좀 줄이는 거고, 동북아 지역에서는 이게 뭘 새로 만들려고 그러면 외교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 미국 눈에 이게 이게 유엔군 사령부가 있네. 그러니까 195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존속해왔던 유엔군 사령부가 눈에 띈 거야. 얘들을 활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얘들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독일이나 일본이나 저희 돈 좀 있는 애들을 끼워 넣어가지고 유엔군 사령부를 마치 동북아 지역에서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나토처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려고 하는 거는 눈치를 깠어요. 언제 왜 눈치를 깠냐 하면 독일이 여기 끼기 싫으니까 2019년도에 그냥 독일하고 한국하고 국방부 차관인가 관계자들 회담하는데 거기서 독일이 슬쩍 흘려버립니다. 실수 있냐, 한국한테 이 정보를 줘요, 미국이 우리 보고 여기 끼라고 저기 유엔군 사령부에 들어오라고 하더라 라는 거. 우리는 들어갈 생각이 있다 라고 이렇게 흘려버립니다. 독일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지들 가기 싫은데 한국이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걸 흘려가지고 한국한테 발끈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일본도 들어가려고 했던 게 주한미군이 뭘 이게 뭔가 이제 서류 하나 잘못 만들면서 이게 한국에서 인지를 하게 됐어요. 여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발끈했고,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부를 독일하고 일본을 끼워 넣어서 강화시키는 게 조금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는 왜 그랬냐? 평화협정 때문에. 이 평화협정이라는 거를 사실 원래는 평화협정이었어요. 평화협정은 꼭 종전협정입니다. 6.25가 끝나는 겁니다. 이걸 하고 싶었거든요. 법적으로 전쟁을 끝냈다. 얼마나 좋아. 경제 실적이니 뭐 코로나로 막 국가가 막 작살 났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야, 한국 전쟁을 끝낸 대통령이야 문재인은. 이렇게 되면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올인했는데 북한도 미국도 평화협정은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협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평화협정은 곧 한국전쟁을 끝내는, 한국전쟁은 지금 정전 상태입니다. 잠시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종전, 완전 끝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일단 유엔군 사령부는 즉시 해체입니다. 법적인 존속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날벼락 맞는 거죠, 갑자기. 한미연합사는 존속할 수 있는데 유엔군 사령부는 즉각 해체라니까.
유엔군 사령부가 있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새로 막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남침을 새로 한다 칩시다. 미친 척하고 그냥 탱크가 밀고 내려와. 이렇게 되면 유엔군 사령부가 바로 작동을 합니다. 개입을 해요. 거기 영국군, 프랑스군부터 시작해서 터키까지 와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한 16개 나라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다시 전 세계. 그것도 강대국들이야 전부 다. 근데 종전을 해버리면 전쟁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해체가 되기 때문에 다시 북한이 쳐내려 왔을 때 이걸 다시 법적으로 이렇게 모으는 절차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국제법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각 국가별 사정도 그래요. 왜냐면 이미 가입돼 있는 조직이고 가입돼 있는 그거면 그냥 스무스하게 행정 처리가 되는데 전부 다 새로 해야 된다니까. 그럼 각 국가들도 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전쟁에 참여하려면. 이거 골치 아픈 일입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그 반대로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협정이라는 게 돼버리면 북한 입장에서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왜냐? 한국전쟁이 일부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뭐 연평도나 이런 거에 포를 쏘잖아요. 이러면 자동으로 제2차 한국전쟁이 개전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련도 중국도 북한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1차 한국전쟁에서는 정전 상태니까 자기들끼리 전쟁에 개입됐었고 뭐 기존에 하던 게 있으니까 가능한데 2차는 솔직히 말하면 의무가 없습니다. 참전을 해야 돼. 그리고 2차에 북한이 새로 전쟁을 시작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과연 참전할 수 있을까요? 거기? 힘들걸요? 안보리에서 가만 안 있을 텐데. 안보리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북한조차도 단 한 발의 총알도 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거 평화협정 맺자고 하겠냐고요. 북한도 싫다고 그러고 미국도 싫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궁예지책으로 짜낸 게 뭐냐 하면 평화선언이에요. 선언. 평화선언. 그냥 발표 하나 한다고. 평화가 왔다고. 이거는 법적으로 아무 구속력이 없고요.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한국전쟁이 끝났다는 그 어떤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선언만 한 거예요. 그 뭔 대수야 그게. 선언은 아무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야, 우리 결혼할까? 이게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혼인신고를 해야 결혼한 거지. 그런 겁니다. 사실혼 관계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화선언을 한다고 해도 정전 상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언만 하신 거지. 이건 업적도 아니죠 사실은. 이런 걸 하려다가 타이밍이 꼬인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19년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2023년 지금은 무슨 상황이 달라졌냐. 지금은 사실 그러니까 주한유엔군 사령부 안에 독일도 들어오고 일본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이 부피를 키우고,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나토 방문 중이시잖아요. 나토에 가서 뭐 유럽의 안보를 위해서 기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국익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 때문에 그래요. 일단 북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거에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집단 안보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동참하기로 했고, 북한도 사실은 지금 그걸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자기들도 수교해서 돈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뭐 그냥 남한하고 북한하고 다이다이 하는 것보다는 저쪽이 나토 같은 게 있으면 대화하기 좀 편하겠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 지역에 이제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이 많이 지금 그 유엔군 사령부에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요. 주한유엔군 사령부에는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일만 안 들어와 있고 영국, 프랑스 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독일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냥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국가들하고 우리하고 여러 가지 군사 협력이 더 쉬워집니다.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가 들어오죠. 캐나다가 들어오죠. 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산 수출을 하고 싶어 하는데 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도 지금 우리가 잠수함을 한 12대 정도 팔려고 하거든요. 호주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비즈니스 사이가 좋아져요. 군사동맹인데. 게다가 이 양쪽 군사동맹에 기본적으로 무기를 공급하는 데 있어가지고 서방 시스템에 저가 무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방산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서 이거를 오케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게 이제 그 한미연합, 그러니까 주한유엔군 사령부에 대한 어떤 뭐 끼어드는 거를 그때는 한국정부가 막았고 지금은 이제 들어와 하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외교는 원래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의 상황을 지금의 시각으로 평가하면 안 되고요. 그때는 그때 시각으로 봐야 되고 지금은 지금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짜투리로 하나 더. 지금 여사님께서 저기 유럽 방문 중이신데 리투아니아 거기 무슨 명품 편집샵을 가셔가지고 뭐 샀니 안 샀니 뭐 구경을 했네 뭐 물건을 사긴 했는데 그렇게 대단한 거 산 건 아니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민주당에서 이거 사실 제가 굳이 김정숙 여사가 사치하고 다닌 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거 꼬투리 잡는 게 두 가지가 사실 어이가 없는데요. 일단은 민주당 논리대로 하자면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행사 때문에 가셨고 대통령 행사 때문에 가셨고 그 국제 행사 다 소화하고 짜투리 시간에 잠깐 관광하신 거예요. 쇼핑도 하시고 그거 가능합니다. 공직자 직무윤리에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공무원이 아니잖아. 두 번째, 지금 제가 아는 한 특활비로 여사님께서 뭐 구매하시는 거 없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가방을 샀거나 뭘 샀거나 하신다면 이건 다 지금 개인 사비로 하시는 거예요. 개인이 개인 사비로 뭔가를 하는데 뭔 지랄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비행기를 사오든 탱크를 사오든 가방을 사든 뭔 상관이냐고. 이게 비판거리가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김정숙 여사는 거의 공금으로 구입하신 정황들이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는 겁니다. 이거 구분 똑바로 해서 비판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